안녕하세요 농구팬 여러분, 루키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남자농구 KBL이 개막해서 뜨거운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2021-22 WKBL 시즌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N 여자농구 해설위원인 김은혜 위원 그리고 손대범 위원을 모시고 이번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크게 좀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손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아니 뭐 어디 끌려온 사람처럼. 아니, 김은혜 의원은 지금 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왜요? 육아에서 해방이 돼서? 네. 아, 네. 저 굉장히 오늘 신나고요. 밝게 하겠습니다. 네. 좀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연예인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네. 농구인입니다. 뼛속까지 농구인. 사실 그래요? 요즘 되게 맨날 육아만 하고 좀 지쳐 있었는데 네. 네, 오랜만에 좀 활력소가 될 것 같네요. 네. 지난 시즌 계속 가장 큰 화두는 결국 그 심판 판정 기준에서의 핸드 체킹이 문제였거든요. 올해도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13일인데 14일 내일이죠. WKBL이 이제 규칙 설명회를 해요. 근데 그 규칙 설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핸드 체킹과 관련된 판정 그리고 유파울 규정의 변화인데 오늘 저희는 이제 이 부분 중에서 핸드 체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지난 시즌 좀 핸드 체킹에 관해서 이전보다 WKBL이 좀 엄하게 봤다. 하지만 또 얘기를 돌려서 하자면은 엄하게 본 게 아니라 피바 규정대로 본 거다. 원칙대로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초반에는 근데 좀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 있었죠. 닿기만 해도 파울을 불 때가 있었고 네네. 반면에 플레이오프 가면서부터는 또 굉장히 또 예전처럼 돌아간 느낌도 주었고 그래서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고 반면에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 못했어도 안 닿으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발로 따라가고 전에 원래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네네. 원래 취지 자체가 뭐 핸드 체킹을 떠나서 제대로 정상적인 수비 자세를 가져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좀 달성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관성인데 올해 그 박신자컵 때도 그렇고 뭐 연습 경기 때도 그렇고 네. 또 앞서 구단들 설명도 많이 가졌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살짝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챔프전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핸드 체킹 콜이 이전만큼 완화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직접 TV로 보실 때는 어떠셨나요? 네, TV로 봐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뭐 지난 시즌 시작 전부터 해서 박신자컵을 기점으로 그 부분을 좀 토대 삼아서 핸드 체킹 부분에서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플레이오프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수혜자가 삼성생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수비적인 부분에서 늘 좀 타이트한 수비와 강압 수비로 상대를 좀 파울성 있게 수비하는 스틸을 많이 노리는 수비를 하는 팀인데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생명이 많은 좀 이득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은혜 의원이 한 얘기를 이제 작년에 챔프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못했던 다른 팀 어떤 지도자 한 분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너무 경기를 잘했고 우승을 했는데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핸드 체킹 콜이 정규 시즌이랑 달랐다. 그게 다르면서 김한별이 박지수를 수비하는데 상당히 이 유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정규 리그가 똑같았으면 아마 5경기 전부 오반칙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 게 농구 판정은 플레이오프 챔프전에서의 콜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시점에 되면은 사실 그 큰 무대에서 네. 그 정도 격렬함을 약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시즌 기준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들도 큰 무대다 보니까 사실 자잘한 거를 줄만한 그런 물론 그러신 분들 베테랑들은 그렇겠지만 또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안 벌어진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고 명확한 판정을 내려주는 게 심판인데 약간 좀 분위기 휩쓸리다 보니까 그런 오차도 나올 때도 있고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저는. 반대로 또 이 그 핸드 체킹을 강화한 판정이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쓸데없는 반칙을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준 프로팀 감독도 있었거든요. 글쎄요, 그런가요? 저희 정확한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네. 사실 아직 이제 한 시즌이고 네네. 몇 년을 치러가지고 적응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거를 그렇다면 아시아컵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준비된 몸 상태라든지 스텝이 못 따라가니까 파울을 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직접적인 연관을 아직까지 짓기는 시기상조다. 네, 그거는 만약에 그거에 누군가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은 그건 너무나 큰 자화자찬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수비적인 부분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지 이게 어떤 우리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스텝으로 따라가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수비가 좋아졌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따지면은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네.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스크린 상황에서 오펜스 파울이라든지 트래블링은 계속 발생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그럼 연맹 차원에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에 예전에 그 아시아컵 이번에 하기 전에 연습 경기들 일본 것도 보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오펜스 파울이나 트래블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선임 감독님께도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걸 한번 짚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감독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리그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싶다면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트래블링도 사실은 매 시즌에 매번 강화가 그쵸.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번 박신자컵 때 되게 놀랬던 부분이 이 잡으면서 스텝을 잡고 시작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수비를 흔들고 시작한다고 하는 게 볼을 이미 잡았는데 두 발을 다시 동시에 띄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심판들의 룰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가 된 뒤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트래블링을 너무 좀 관대하게? 우리가 관대하게 좀 봤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특히 것 저연차 같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는 네. 뭐 잡고 내려오는 순간도 그렇고 리프팅하는 순간도 그렇고 네네. 좀 의외로 또 발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엄격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퓨처스리그 같은 데서는 좀 더 엄격하게 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기 운영 본부를 이끌던 수장이 이제 박정은 본부장에서 박정은 감독이 BNK를 맡으면서 정진경 신임 본부장이 이제 맡게 됐는데 정진경 본부장은 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단순 터치와 지속적인 터치를 구분해서 공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터치에 대해서는 파울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비시즌 때 구단들을 돌면서 교육을 했고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 결과 핸드체킹 파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조금 기준이 좀 바뀐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각 팀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스무스하게 경기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사실 제가 심판분들 앞에서 네네. 스피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저가 중계하면서도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파울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게 만드는 파울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단수 터치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선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진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팔을 대하지 하지 않고 우연히 접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수혜를 입는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어떤 이 변화가 가져가지더라도 정진경 본부장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심판부가 새 시즌에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관성을 얘기했거든요. 아까 손대범 위원도 서두에 일관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정 본부장은 심판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계처럼 똑같을 수는 없을 거고 실수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판정 부분 관련해서 좀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김은혜 의원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해봤으니까 좀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농구는 흐름의 경기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파울콜 하나로 상대에게 흐름을 주게 되다 보면 우리도 좀 리듬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좀 뭔가 중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지난 시즌이 과도기라고 생각했다면 올 시즌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좀 하는 바람이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사실 그 심판에 대한 흐름을 분탕질 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구단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심판들이 사실은 모든 심판들이 다 똑같은 기준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신인 선수가 1분 1초를 뛰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
저 심판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그런 걸 느꼈던 선수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네네. 감독님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심판들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김은혜 위원도 현역 시절에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저 심판부는 나한테만 유독 좀 엄한 것 같다 이런 네. 이런 느낌. 있어요. 네. 있고 네. 뭐 아무래도 제가 약간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 치중되어 있는 네, 선수였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떤 강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좀 파울콜이 불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저 공격면에서는 조금 이득을 봤던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한테는 뭐 종목을 막론하고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일관된 명제일 텐데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명제일 텐데 정진경 본부장이 이 부분을 계속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 이게 잘 안 지켜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손대범 위원이 볼 때 한국 우리나라 국내 특히 WKBL 심판들이 다른 리그와 비교해서 좀 일관성면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리그나 심판은 다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게 중국 기자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뭐 네네. 대만 기자하고도 카톡도 나눠보고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자기 심판 잘 본다고 하는 리그는 전 세계 그쵸.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말 엉망이다라는 말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대회 가면은 우리나라가 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쵸.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NBA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뭐 피바 대회 같은 국제 대회 같은 거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심판들이 정말 높은 평가를 받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문제는 영원히 안고 가야 될 숙제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욕을 먹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간극을 좁히는 것 중요하겠다는 거죠. 또 투명하게 오해 없이 풀어주는 게 지난 시즌 박정은 전 본부장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쿨하게 모든 걸 다 온몸으로 받으셨죠. 네. 해명도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정진경 위원도 제가 아는 정진경 본부장도 아마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심판부겠지만 항상 방어적으로 입장을 취했던 연맹의 어떤 스탠스가 기본적이었다면은 박정원 본부장이 있었던 동안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물론 근데 이제 또 그게 좀 반복이 되면서 박정원 본부장도 좀 힘들어하는 나는 정말, 사과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적극적이셨던 것이 저는 중계 끝나자마자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했거든요. 네. 뭐 9시든 10시든 11시든. 그쵸. 근데 네. 항상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네. 제가 몰랐던 거 의문을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중계하다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해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NBA가 최근에 바꾼 게 뭐가 있냐면은 심판에 좀 의문이 생겼다. 그럼 그날 경기 풀기자단한테 인터뷰를 해요, 심판하고. 그래서 그걸 트위터에 공개를 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음. 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은 물론 이제 자꾸 해명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계속 사과만 하고 뭐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그 심판에 대한 판정과 관련된 논란은 항상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판은 잘해야 본전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감정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비시즌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고 선수들 못지않게 새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는 분들인데 새 시즌에는 팬들이나 구단들로부터 판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최대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